팰리세이드를 갖고 있는 이제 오너 입장으로서 가솔린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팰리세이드가 불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패밀리카잖아요, 그죠? 이 정도 사이즈에, 그리고 이 정도 옵션에, 그리고 이 정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 연비를 갖추고 있는 차량, 싱글 모터가 아니라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질감이 좀 있는지. 안녕하세요, A오토 서민호입니다. 오늘은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팰리세이드 가솔린을 또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은 제가 충분히 많이 타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가 한번 타보고 나서 내가 가솔린을 구매한 게 후회가 없을까, 잘한 선택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차가 되게 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반대로 있는 그대로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 드려야겠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승하고 느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팰리세이드 가솔린을 오랫동안 타왔고 제가 실제로 구매한 차량이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가솔린을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는 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색깔이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요 캘리그래피입니다.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인승 모델이고요. 지금 휠 사이즈가 21인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캘리그래피에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금액도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뭐 외관이나 그 다음에 실내에 들어가 보면 뭐 가솔린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동일한 이제 팰리세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차에 들어가서 시승을 한번 해보고, 요번에 들어간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현대에서 야심작이라고 할 정도로 만들어낸 그러한 파워트레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커요. 빨리 들어가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팰리세이드 저희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팰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이 이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연비도 너무 안 좋고, 맞아요. 출력도 뭐 떨어지고. 팰리세이드 자체가 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신철과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시큰둥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나올 때는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라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여론에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큰 차체를 버티기에는 하체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이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엔진의 소음도 크고 연비도 나쁘고 뭐 좋은 게 결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이 하이브리드를 좀 빨리 이렇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대비했을 때 어떠한 또 경쟁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타봤을 때 그 하체에 대한 약한 부분, 하체의 그 허술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성능이 사실 기대치보다 그 이상인지 아니면 그 이하인지를 평가하는 시간으로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일단은 가솔린 엔진에서 제가 오늘 했을 때 저속에서 들어오는 그 카랑카랑한 그런 음색들이 느껴졌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당연히 하이브리드라서 조금 더 조용하고 가뿐히 차가 나간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됐을 때 그런 느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질감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운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듀얼 모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싱글 모터가 아니라 듀얼 모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질감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 영상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캘리그래피의 풀옵션이에요. 완풀. 그럼 연비가 11점대가 진짜 나오는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누적 키로수만 보더라도 지금 80km 주행을 했고 2시간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평균 연비가 12.9km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승기를 촬영하면서
이제 한 40km 내지 한 60km 사이를 운행을 할 거잖아요. 한번 초기화를 해놓고 연비를 한번 느껴보죠. 근데 저희가 시승하는 시승 코스가 좋은 게요, 뭐 시내도 있고요, 국도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도 있고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정확한 실연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출발할 때 그 스타트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시내 운행을 할 때 시속 60km까지 왔다 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엔진의 개입은 거의 없다. 거의 하이브리드의 영역으로만 이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진짜 조용하네요. 가솔린 시승했을 때는 네. 좀 출력이 부족한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가는데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고요. 답답하지 않더라도 엔진 음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 엔진 음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좀 거슬리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악셀을 지그시 밟아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악셀을 밟았을 때 하이브리드의 영역으로 지금 운행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엔진 개입했어요. 개입한 게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느낌이고요. 조금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의 고속 영역에서의 하이브리드 개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휠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21인치 휠 사이즈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통거리는 게 좀 덜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확실히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승차감이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휠 타이어가 크다고 해서 통통거리는 게 없죠? 제네시스 타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비슷하게 나요. G80, GV80 느낌 나요. 그죠? GV80 승차감이랑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이 팰리세이드가 꿀리진 않거든요. 더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느낌은 받진 않습니다. 100km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지금 RPM을 좀 뛰어보고자 이렇게 지그시 악셀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에서 들어오는 그 음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개입이 좀 많이 없는 느낌인. 이거는 풀악셀. 네, 풀악셀을 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개입이 좀 크게 들어오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일반적인 운행을 했을 때에는 엔진 개입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 개입이 있더라도 그 개입이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부드럽게 개입하는 느낌이라서 이질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속 한 100km가 넘어갔을 때 이 사이드볼 있잖아요. 허리 사이드볼이 쫙 이렇게 조여지면서 몸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시트로 바뀌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긴 하네요. 몸을 잡아주니까. 그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했을 때 지금 80km에서 중간에 가속, 엔진 개입하면서 하이브리드도 같이 개입을 하게 되죠. 이때의 엔진의 음색, 소리 굉장히 컸거든요. 가솔린은 되게 조용한데요? 옆에서 느꼈을 때 엔진의 그 음색이 느껴지나요? 엔진이 개입하고 있다는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소리가 막 크진 않아요. 그 소리가 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죠. 자연스럽죠? 이게 지금 싱글 모터가 아닌 듀얼 모터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P0 모터가 장착이 됐었어요. 기존 시스템은요. 지금 그 시스템을 빼고 이제 P1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1과 P2의 이제 병렬 구조로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P2 모터와 함께 이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효율성도 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운행을 했을 때에 대한 이질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했다라는 게 이제 현대 측의 이번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너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도 그만큼 좋은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만족감이 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를 운행을 해보게 되면요, 지금 고속도로를 쭉 크루징 할 때도, 혹은 크루징을 할 때 악셀을 또 밟아서 순간적인 가속을 할 때에도 확실히 그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파워, 힘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운행했을 때도 확실히 안정감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출력이 좀 더 여유롭다 보니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팰리세이드가 불안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패밀리카잖아요. 그죠? 패밀리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약간 공감합니다. 그거.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좋냐.
아니 이게 뭐 1억짜리 2억짜리 차량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차량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차량 금액이 뭐 6천만 원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야 이게 뭐 수입차랑 가까운 이제 금액대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반발하시는데, 저도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속상합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이 정도 옵션에, 그리고 이 정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 연비를 갖추고 있는 차량, 수입차로 봤을 때 경쟁차 중에 뭐가 있냐예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조금 고급스럽지 않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드라이빙을 원한다라고 하면 GV80, 뭐 X5, 뭐 GLE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요. 그런 차량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지금 이 팰리세이드보다는 작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이 정도의 연비 효율성이 나오지가 않죠. 그리고 가격만 보더라도 많게 차이 나면요 2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납니다. 수입차로 봤을 때. 이 팰리세이드의 가격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욕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지금 110km, 뭐 120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핸들에 대한 보타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하거든요. 좀 편안하게 크루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승차감이 21인치 휠일지언정 그래도 막 통통거리고 막 불쾌하고 시트로 막 올라오고 막 이런 느낌은 사실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승차감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 풍절음 있잖아요. 이 풍절음, 사실 이 노면 소음과 뭐 다른 이제 엔진에 대한 개입 소리도 거의 없어요. 그쵸. 지금 악셀 봐볼게요. 엔진에 대한 개입 소리 시끄럽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숙한데 이 풍절음이 가장 거슬려요. 그래도 이중접합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죠?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앞에 윈도우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 면적 자체가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좀 풍절음이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지금 일단 거슬리는 건 풍절음, 그리고 고속에 대한 안전성은 전 진짜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대표님, 얘가 좀 그래도 가솔린 모델보단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비싸잖아요? 제가 팰리세이드를 구매를 했고, 팰리세이드를 갖고 있는 이제 오너 입장으로서 가솔린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좀 더 투자할 걸, 약간 기다릴 걸. 기다릴 걸. 네, 기다려야 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출발할 때만 봐도 출발이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엔진에 대한 개입, 뭐 여기서 풀악셀을 친다, 엔진에 대한 개입이 있겠지만 이 풀악셀을 치는 이 경우가 내가 실제로 이 팰리세이드를 운행할 때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죠. 많이 없죠. 그리고 풀악셀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악셀을 지그시 밟았을 때는요 엔진의 개입이 적당히 되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입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비에 대한 효율성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운전을 했을 때 그 편안함 있잖아요. 가속을 했을 때 확실하게 조금 더 잘 밀어주고 조용하고 이질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저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후회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가성비만 추구해가지고 난 진짜 운행거리가 거의 없고 너무 짧게 탈 거고 영업용으로 탈 거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꼭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 하이브리드 장점이 하나 더 있네요. 뭐가 있어요? 이모션 드라이빙이라고, 이 프리뷰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더라도 그래도 가솔린 모델보다는 훨씬 좋은 승차감을 또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에 이게 승차감이 좋은 건가 싶은데요, 확실히 내 그 프레스티지 그 가솔린 모델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요철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퉁퉁 넘어가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질감이 전혀 없고, 가속할 때도 악셀을 지그시 딱 밟았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주고 뭐 나이스해요. 좋아요. 팰리세이드 가솔린보다 이 하이브리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선 변경 급하게 좋아요. 이게 또 팰리세이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물론 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고민도 있겠지만 있겠죠.
카니발과도 좀 많이 고민할 것 같거든요. 아, 이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적극 공감하실 텐데요. 출력 솔직히 아쉽잖아요. 그리고 엔진 시끄럽잖아요. 큰 덩치를 1.6 하이브리드로 끌기에는 뭐 정말 부드럽게만 운행을 하신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고속 운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거리 운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출력에 좀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산 출력만 보더라도 330마력이 넘거든요,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그럼 카니발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80마력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행이 여유롭죠. 그리고 특히나 9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 더욱더 좋지 않을까요? 탑승객이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출력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지니까요. 자, 저희가 이제 도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번 방지턱을 넘어 보도록 할게요. 50km. 승차감이 21인치인데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진짜 20인치를 들어간다, 19인치를 들어간다, 야, 승차감 진짜 끝내줄 것 같거든요. 살짝 통통은 튀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커버를 해준다면 승차감에 대한 세팅, 그 조율은 상당히 컴포트하게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차량 크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도로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받아주고. 진짜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이 1.6 그 부드러움이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이런 60km 구간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딱 여기서 엔진의 개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엔진의 개입 없이 뭐 엔진의 개입은 있는데 엔진의 개입이 되게 작게 느껴집니다. 이게 엔진의 개입이 한 30-40%,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서포트가 60%에서 70% 정도 섞어서 잘 밀어주는 느낌이라, 뭐 굳이 뭐 단점을 설명을 한다면 이런 단점도 있겠네요.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이 느려요. 지금 악셀 밟았습니다. 좀 뒤늦게 출발하는, 지금 멈췄다가 5km에서 악셀 밟았어요. 좀 한 박자 느린,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서 반응이 살짝 느린 거, 뭐 이 부분은 좀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오너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운행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건, 적응을 또 금방 하시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출발을 했을 때, 차가 거동했을 때에 대한 엔진의 개입보다는 차가 멈췄을 때, 그리고 다시 재가속했을 때에 대한 엔진의 개입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당연히 엔진의 개입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그 시승했을 때 엔진의 개입과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콜레오스거든요. 그 콜레오스랑 지금 네. 팰리세이드랑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뭔 상관이에요. 차급을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행 질감. 아니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엔진의 개입. 콜레오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다가 엔진이 중간에 개입하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이질감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콜레오스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근데 팰리세이드는 엔진의 개입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보다는 확실히 더 만족감이 훨씬 더 크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지금 62km가량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 보시면 12.3km예요. 고속 운행을 위주로 많이 했고 연비 주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연비 주행으로 집중해서 한다면 한 14km 정도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평균적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거기에 캘리그래피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평균 연비가 12km 이상은 그래도 나온다.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연비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가솔린 연비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한 7km, 8km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연비는 좋습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는 분들 이 연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는데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사실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후회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구매를 했으니까 일단 타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바꾸거나 아니면
계속 타야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가 비싼 건 맞지만 실제로 장기 렌트로 견적을 뽑았을 때 있잖아요. 견적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이랑 잔존 가치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시세가 좋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높게 되죠. 그렇게 보면 월 렌탈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분들은요, 장기 렌트로 이용을 하실 거면 가솔린 모델보다는 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게 보다 조금 더 유리한 구매 방식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차량을 그냥 현금 구매나 할부 구매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요,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운행 질감 자체가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승을 해보고 나서 구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시승하고 나면 가솔린과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느끼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만큼 또 후회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꼭 한번 시승을 통해서 좋은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비 부분을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게 7인승의 익스클루시브 트림만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9인승 모델 제외. 그쵸. 연비 효율만 생각한다면 7인승의 익스클루시브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9인승에 좀 옵션 넣고 사는 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하이브리드로 구매한다라고 하면 옵션을 좀 빼고 가성비 좋게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옵션 싹 빼고 그냥 익스클루시브의 그냥 하이브리드, 저는 이렇게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에 대한 차이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진짜 실연비가 7에서 8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시승을 해봤잖아요. 이 차량으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그래도 제가 막 주행을 하더라도 10km 이상은 안전하게 나와주고요. 조금 더 좋게 연비를 뽑아내는 연비 운행을 하게 되면요, 12km에서 14km 그 이내에는 연비를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덩치와 이 정도의 크기의 차량을 이 정도의 주행 감각으로 이 정도 연비라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괜찮다. 언론에서 접했던 그런 최악의 연비는 아니었다. 그나마 실제 연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기 렌트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추구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견적은 제가 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항상 60개월 2만 킬로, 초기 비용이 없는 기준과 보증금 30%, 선납금 30% 기준으로 견적을 띄워드릴 테니까,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장기 렌트로 정말 저렴하게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견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견적보다 비싸게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견적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시간이 흘렀을 때는 할인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견적이 더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월 렌탈료가 조금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적을 토대로 비교를 해봐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